현재 가장 좀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된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두 분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게 뭐 총파업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가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걸 마치 불법 파업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는 사실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지, 내 생존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화물 운수를 하시는 그 노동자들께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금액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여야가 합의로 해서 2020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간 이거를 안전 운임제, 네. 이 문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는 이걸 좀 더 전향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당시 야당이던 지금 여당의 국토위 위원들께서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늘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일몰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사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이죠? 저는 업무 개시 명령 굉장히 적절하고 사실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뭐 총파업이냐 집단 운송 거부냐 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물운수사업법을 보면 화물 운송의 이게 집단적 거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뭐 물론 날이면 날마다 쓰면은 좀 문제겠지만 이번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말 우리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희 가까운 광양항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주유소에 기름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분명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수출까지도 지금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집단 운송 거부를 해버리면은 우리 경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고 또 여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당장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나 뭐 다 그런 분들도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정부가 단순히 화물연대를 뭐 때려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와 또 거기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지키기 위한 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대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근데 이게 사회적이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할 만한 분은 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건을 따져보면 이제 화물 운수 사업자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 거부를 해서 이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심각한 위기 발생한 거는 제 생각 거의 다 동의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철강 업체들이 철강 생산을 뭐 출하를 못 해가지고 조 단위가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수출 물량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지금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단 운송 거부가 됐든 파업이 됐든 일정 정도의 어떤 피해 부분은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시 원장님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개입해가지고 운임을 좀 높게 책정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 경제 원리에는 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택배 요금도 공공이 정해주고 배달 라이더 분들의 배달 수당도 공공이 정해줄 거냐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화물 운송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섭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안전운임제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안전이 나아졌냐? 이게 뭐 비교하는 거에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그 사업자분들이 운송할 수 있는 횟수나 시간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운임만 높여놓다 보니까 무리하게 더 많이 운송해가지고 운임을 많이 벌려고 하면서 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아예 안전운임제 다 바로 없애버리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원래 컨테이너라든지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3년 더 연장하면서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좀 저는 이번에 화물연대에서 좀 너무 뭐랄까 윤석열 정부한테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안전운임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이 치열한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 5년간에도 이걸 영구화하자라고 결론을 못 낸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5개월 안에 무조건 영구화할 거야 아니야 답을 내나?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내용을 하셨는데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야당에서 화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을 사실을 거부하려고 했었고 여야 합의로 3년간 이걸 운영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다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상수로 놓고 좀 더 늘릴 것인지 대상폭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 당시 국토부에서는 그걸 수용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졸음운전이라든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도 사실 이거를 도입했다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또 이걸 폐쇄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 요금 제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거리를 가면 이 정도는 기본 요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유가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유가에 따라서 그걸 연동시켜서 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안전운임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화주부터 시작해서 이 노동자들 올 때까지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하도급 문제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복마전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이 운송을 노동하는 분한테는 최소 이 금액은 가야 된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주가 틱 던져놓고 하도급을 하든 말든 사실 관심 없다가 그러면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다 온전히 그 화물 노동자한테 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확대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를 마치 이번에 노동 분야에 어떤 본보기용으로 이 화물연대에 교섭도 하지 않고 또 정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전에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정부의 존재 이유인데 정부는 뻔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화물연대를 계기로 삼아서 노동 분야의 어떤 과도한 어떤 탄압의 어떤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지지도에서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정부의 대응이 좀 그 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화물연대가 이번에 저는 정당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6월에도 이미 한번 집단 운송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랑 협의해보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작 5개월 지났습니다. 아니 물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왜 이게 빨리 안 되냐 결정해달라 하겠지만 안전운임제가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행정관님께서는 이게 뭐 학자들 다 동의한다 했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화주들 뭐 이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게 모순점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게 구간을 자르는 것도 뭐가 안 맞고 실태랑도 안 맞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좀 더 잘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나 레미콘 트럭 같은 경우는 하겠다, 연장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부분 파업도 아니고
다짜고짜 총파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파업이 아니 아니고. 파업이든 아니든 전체 전국적인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정부한테도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겠다. 부분별로 이거부터 시작하고 서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올스톱 할래 힘으로 우리 굴복시키겠어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업무 거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의사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는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를 이제 본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 화물차주들이 일을 해도 손해, 안 하면 더 손해. 그렇지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그 화물차주의 그 인터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널뛰기를 뛰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해가 그 운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 고스란히 그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그 근본적으로는 화주가 결국은 물류를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급, 재하도급을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완전 후려치기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뭐 메뚜기라 하는데 세 땅, 네 땅을 떼야지만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차주들 입장으로 보면 여러 개를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몰이 이미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1년 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누가 꼼꼼하게 이런 문제 하나, 이 민생에 관련된 문제 하나를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사실 다루고 있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 2021년에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측면도 있고 민주당도 못했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책임이 누구냐를 가지고 몰아치는 방식으로는 맞지 않고 이 제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이 왜곡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정부와 정치가 여기에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반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화물연대 측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일반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선악구도로 빠집니다. 네. 우리 화물연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귀족 노조다, 뭐 귀족이다 이런 것도 안 맞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너무 어렵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사실 우리 통계치를 보면 특히 컨테이너 그 운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존 투쟁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데 사실 더 벌고 싶어서 또 안심 운임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의 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도급 구조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바로잡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이게 정부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된 문화거든요. 솔직히 우리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이거를 당장 정부에서 바로 다 없애 아니면 운임 요금 막 이렇게 올려. 그럼 우리 또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한 대립을 윤석열 정부 5개월 된 정부에다가 과도한 기대를 걸고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저는 화물연대 분들도 아니 좀 윤석열 정부한테만 유독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잠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올 연말 일몰 예정인 법은 뭐 개정을 해야겠죠? 네, 아마 항목별로 좀 이렇게 연기하는 걸로 연기해가지고 아마 추가적인 용역 같은 거 하는 걸로 좀 절충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토위에서 어쨌든 처음에 이거를 합의했던 여야 합의 취지를 살려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고 중재안을 만들고 정부와 화물연대 측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과제로 인식을 하고 좀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이렇게 두드러 패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이게 격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예.